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빈 원장입니다. 화려한 코를 만들기 위해서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증늑연골은 코 성형을 하는데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해요. 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성형 수술은 본인 몸에서 채취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이 없는 경우라면 기증늑연골은 그 진가를 발휘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증늑연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연골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을 잃지만 자가늑연골은 단단한 고유의 성질로 인해서 조금 더 효과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도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연골보다 강하죠. 비중격 연장이식, 비주지지대, 얹기이식이나 방패이식 등의 형태로 코끝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형물의 형태로 다듬어서 콧대에 이식해서 콧대를 높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자가늑연골은 코의 모든 부위에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축으로 인해 코가 심하게 짧아졌을 때 구축을 교정하고 길어진 코끝의 길이와 높이를 유지하는데 자가늑연골은 매우 유용하죠. 이런 이유로 자가늑연골은 구축된 코나 수차례 수술받은 재수술이나 코뼈나 비중격 연골 등이 심하게 손상받은 코 재건 수술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늑연골은 보통 우측 가슴에서 채취를 해요. 채취 후에 피부에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는 여성분들의 비키니 수영복으로는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흉막에 손상을 주게 되면 기흉이 발생하게 되고 기흉이 발생하면 흉관을 꽂아야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이유로 늑연골의 대체 재료로 다른 분들에게 기증받은 사체,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증늑연골은 사체로부터 기증받은 늑연골을 여러 가지 조직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코 성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동종 늑연골이에요. 감마 방사선 처리, 삼투성 파괴, 동결 건조 방법의 처리 과정을 거쳐요. 이 처리를 통해서 모든 면역세포를 사멸시켜서 이식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늑연골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요. 자가늑연골과 비교해보면 약 5배 정도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미국 수입 기증늑연골도 있고 KFDA 승인을 받은 국내 기증늑연골도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가격은 비싼 편이죠. 기증늑연골은 자가늑연골의 대체 재료로 사용을 해요. 자가늑연골에서 기대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있죠. 처리 과정에서 5배 이상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통해 수술하는 경우에 강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기증늑연골은 자가 조직이 아닌 동종 조직이고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친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증늑연골을 이식한 후에 골절, 조각이 나거나 흡수되거나 감염, 휨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기증늑연골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 코 수술의 재료로 기증늑연골을 선택하셔야 할 거예요. 기증늑연골이 자가조직이 아니고 자가늑연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강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코 수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분명히 좋은 재료예요. 특히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서 더 이상의 재료를 채취할 수 없는 분에게는 기증늑연골 외에는 다른 대체 재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코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면 본인의 조건과 기증늑연골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신 후 자가연골을 사용할 것인지 기증늑연골을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세빈 성형랩
의학 박사 이세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